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86명이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또 확진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같이 개인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예약을 받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전병율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500명대, 다시 400명대, 300명대까지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점점 그러면 더 확진자가 줄어들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11월 달 이후에 증가세였던 그런 환자 발생 양상이 이제는 서서히 이제 정점에서 하향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그 수도권 2.5단계 또 비수도권 2단계가 한 달 반 가량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리두기도 또 같이 강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아울러서 이제 5인 이상 그 모임도 사적 모임도 중단이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이는 것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들고 따라서 이 코로나19 환자의 신규 감염 양상이 이제는 하향 국면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역 당국의 대책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서 이렇게 확진자가 줄었겠지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세요. 확진자가 줄어든 일단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사실 좀 힘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만 정부의 이런 그 방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그런 점이 이렇게 이 대규모 환자 발생 양상을 감소 국면으로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확산세가 잡히다 보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도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환자 수는 2주 전과 비교해서 더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제 0.7 정도 수준으로 이제 안정 국면입니다만은 사실상 환자 발생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이 비중이 더 커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한 환자들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 예.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재생산 지수의 그 감소 국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의 비중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다.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항상 그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일상 속 감염 이야기해 주셨는데 상당히 비중이 또 높은 편이라서요. 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우리 주변에 친지라든지 또는 가족이라든지 직장 동료들 간에 있어서 사실상 그 무증상 감염자가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 이러한 그 무증상자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은 결국은 이제 스스로가 이제 밀접 밀폐 환경을 최소화하고요. 또 이제 그 실내에서도 환기를 좀 자주 하면서 그리고 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위생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는 그런 노력만이 일상생활 속의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그 면적 단위당 인원수는 제한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영업을 허가를 했잖아요.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과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또 특별히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사실 좀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방역 당국은 일단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관리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그런 위생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해서 예. 이 영업 활동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좀 발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업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용객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생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또 이용자들도 그러한 그 업장의 관리자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함으로써 우리 일상생활 속의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최근에 또 교회도 인원수는 대폭 줄였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를 허용했잖아요. 네. 교회에서 최근에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교회 이렇게 다시 대면 예배하면 감염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같은 거는 특별히 또 어떤 그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네, 사실 그 초창기부터 종교 활동을 통한 그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예. 또 심지어는 대규모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사실 종교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비말을 발생시키고 또 확산시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그 주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종교 활동을 하시는 많은 종교인분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개인위생 수칙, 예를 들어서 마스크 착용, 일정한 거리 두기, 그리고 또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예. 그런 노력과 함께 사실상 그 인원들의 밀집되는 상황을 종교 시설에서 최대한 자제하는 노력, 그리고 또 반드시 종교 활동 중에서도 예.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서로 간에 비말이 전파되는 그런 경로를 차단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사례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콥 BTJ 열방센터 뒤늦게 대표가 사과를 하고 검사를 호소하긴 했는데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900여 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네. 이들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혹시라도 감염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들을 통한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따라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 시설 관리자의 반성과 함께 또 이 시설을 이용했던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지만이 N차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보이긴 하는데 이감된 수용자 또는 출소자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요. 이 부분 역시 좀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상 그 감염자들과 또 비감염자들이 한 그 집단 내에서 상당히 이제 그 이 혼재되는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들 중에서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전수 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진자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지만이 감염을 이제는 어느 정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구치소라든지 교도소에서의 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전수조사가 당분간은 좀 계속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들 중에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수검사했는데 이번에 한 명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계속 그 검사는 이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잠복기라는 것이 항상 남아있기 네. 때문에 그들 중에서 혹시라도 감염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감염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당분간은 전수조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확진자를 찾아내는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신규 확진자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또 한 부분의 걱정이 뭐냐면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방역은 철저히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사실상 그 전 세계가 이 교통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일 생활권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브라질 그 아마존 우림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도 일본에서 4명이 확인됐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예. 마침 1명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가격리와 확진 조사 그리고 또 이들 확진자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이 방역 당국에서 계속해서 예. 확인 조사가 되고 또 그 결과가 발표가 돼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그런 국가를 경유했거나 또 그런 국가를 통해서 입국한 분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 검사에 응하고 또 혹시라도 이 검사를 받고 또 이 자가에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는 즉각적으로 조사를 받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이 예. 우리 국내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희가 후유증에 관한 부분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영국에서 재입원에 관한 통계 연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그 이 코로나19 감염이 이제 음전이 돼서 퇴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
다장기, 예를 들어서 뭐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자체가 우리 인체 내 여러 장기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에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후유증으로 따른 입원 환자가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또 국내에서도 이러한 환자들이 많은 그런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태어난 이후에도 각별히 이제 이 개인 건강에 신경을 쓰시고 조금이라도 이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혹시라도 이 코로나19에 의한 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증상 악화가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백신이 이제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체계를 굉장히 잘 잡아서 누구부터 어떻게 언제 뭐 장소까지 다 이렇게 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시스템이 구축 중인 건가요? 네, 방역 당국은 예. 이미 매년 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1,500만 명 정도 실시를 해왔고요. 네. 또 2009년도에도 신종플루 때 그러한 접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 이번에는 좀 백신이 좀 다양합니다. 그 2도에서 8도의 그 콜드 체인을 유지가 되는 그런 백신, 예. 또 영하 70도 백신, 영하 20도 백신 그런 백신 종류별로 콜드 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네. 그리고 또 접종센터를 중심으로 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접종,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접종토록 하고 또 의료기관에는 그러면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예, 예.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접종을 하도록 하면은 이 코로나19의 그 백신 그 접종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관리가 할 수 있다. 저는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중요한 점은 이들 백신 접종하는 가운데서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 발생됐을 때 백신 접종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사례, 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점검을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니까 특이하게 이제 국가 기관별로 지원 역할, 백신에 대해서 역할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수송을 국토부에서 하고 유통을 국방부에서 담당을 하고 네. 접종은 행안부에서 담당한다. 근데 국방부의 역할이 좀 특이하네요. 유통을 왜 국방부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예. 이 백신에 있어서의 철저한 그 경호라든지 예. 또 그 이 백신을 보관할 때 있어서의 그 어떤 이런 보안 문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군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철저한 그런 보안 그리고 또 안전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방역 당국은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율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